해가 시작하는 날이라 하여 으뜸원을 써서 원일 혹은 으뜸이 되는 아침 원단이라고 불렀던 음력 정월 초하루 설. 이날이면 우리 조상들은 미리 정성껏 준비한 설빔을 입고 다양한 세시 풍속을 즐기며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낼 수 있기를 기원하며 보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각 철마다 명절을 정해 뜻깊게 보냈는데 이를 절일이라 한다. 그리고 이날에는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단연 으뜸은 떡이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날엔 유독 흰떡을 만들어 먹었는데 만물의 새로운 시작을 염원하고 정숙하게 새해를 맞고자 했던 우리 민족의 정서와 흰떡이 잘 부합했기 때문이다. 우리 형님 죽는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함께 나누던 떡. 거기에는 수천 년을 내려온 우리만의 고유의 멋과 맛이 숨겨져 있다. 떡만큼 우리 민족과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먹거리도 드물다. 떡은 쌀만큼이나 의미가 깊은 먹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아무리 시절이 좋아지고 먹을 것이 흔해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명절이면 여전히 제일 먼저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떡이다. 명절은 물론이거니와 관혼상제에도 빠지지 않는 것이 우리 떡이다. 떡은 만드는 조리법과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그 종류만도 수십 가지가 넘는데 그 하나하나마다 특유의 맛과 멋을 지니고 있다. 떡을 만들 참이면 이른 새벽부터 부지런을 떨던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들. 지금이야 방앗간도 떡 내치는 소리도 찾기 힘들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리 낯선 풍경은 아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며 제 맛과 모양을 갖춰가는 떡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그득해지곤 했다. 떡은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슬픈 일이 있을 때도 만들어 먹던 음식이다.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었다. 나누고 보태며 수천 년을 이어온 떡.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우리 민족만의 끈끈한 정이 담겨 있다. 떡이야말로 우리 민족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먹거리인 것이다. 그렇다면 떡은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것일까? 그에 대한 답은 다양한 유물과 문헌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정확한 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지만 학자들은 부족국가 시대 이전부터로 추정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신석기 시대 유물인 갈돌과 그보다는 좀 더 다듬어진 형태를 보이고 있는 청동기 시대 갈돌을 들고 있다. 갈돌이라 함은 곡물의 껍질을 벗기고 쌀을 가루로 만드는 데 쓰였던 도구로 떡의 기원을 찾는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다. 이외에도 곡물을 찌는 데 사용되었던 청동기 시대의 유물인 시루가 출토됨으로써 떡을 만들어 먹기 시작한 때를 삼국시대 훨씬 이전으로 보고 있다. 농업을 시작하던 시기에 갈돌이 있었고 이러한 시기에서부터 어떠한 형태로인가 익혀서 먹은 것이 역시 떡의 원초형이 아닐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삼국시대로 접어들며 쌀을 중심으로 한 곡물 농업이 성행하며 떡이 크게 발달하였는데 이 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그런 사실을 잘 보여준다. 삼국사기 신라 본기 유리왕 원년주에 보면 유리와 탈해의 왕위 계승과 관련한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에 두 사람이 떡을 깨물어 치아수가 더 많은 유리가 왕위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다.
또한 같은 책 백결 선생조에 보면 세모가 되어 이웃에서 떡방아 찌는 소리가 나자 부인이 가난하여 떡을 치지 못함을 안타까이 여겨 거문거로 떡방아 소리를 내어 부인을 위로하였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런 기록으로 당시 연말에 떡을 하던 절식 풍속이 일반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이제 쭉 발달을 하면서 쌀 농사가 시작이 되고 쌀 농사가 정착이 돼서 삼국시대쯤 이르러서는 이미 시루가 쓰였고 도정용구가 여러 가지로 발달이 돼 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솜씨로 만들어진 지진떡이라든지 찐떡이라든지 친떡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구비되었다. 그게 시발점이 아니라 이미 삼국시대에는 기본형이 우리나라 떡 조리법의 기본형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자리매김이 되는 때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떡의 원형이 자리 잡은 삼국시대를 거쳐 고려시대로 접어들며 떡은 다양한 종류로 한층 발달하게 되는데 이색의 산문집인 목은집에 보면 유두일 사명에서 유두일에 먹는 떡이 백살같이 희고 신맛이 난다고 읊고 있다. 삼국시대 이전부터 만들어져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의 먹거리 떡. 강원도 산골에 자리한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는 그 오랜 전통을 잘 계승하고 있는데 송천리라 불리는 것이다. 예로부터 물맑기로 유명한 이 마을은 유독 떡맛이 좋기로도 유명한데 그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이 맑고 신선한 물이다. 우리 조상들은 가을이나 겨울에 떡을 많이 만들어 먹었는데 그 이유는 햅쌀로 빚은 떡 맛이 좋았기 때문이다. 좋은 쌀과 좋은 물, 이것이 바로 떡의 맛을 내는 기본인 셈이다. 우리 민족에게 떡만큼 친근하고 특별한 음식이 있을까? 그런 이유로 유난히 떡과 관련한 이야기와 속담이 입에서 입으로 많이 전해져 왔는데 고갯길을 넘어가던 어머니의 떡을 뺏어 먹은 호랑이 우화만 봐도 떡이 얼마나 귀하고 맛난 음식이었나를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야 공장에서 만들어진 떡을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손수 빚는 그 맛을 알기 어렵다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떡을 만들어 내다 파는 안악들이 흔했는데 이 떡 한 30년 전에는 얼마에 파셨었어요? 30년 전에는 네. 10개 1,000원 했는데 10개 1,000원을 했어. 천환. 천한. 이거 하나에 하나 100원씩 했죠. 100원씩. 그럼 하루에 얼마씩 버셨어요? 많이 벌어야 한 5,000원. 응? 또 적게 벌면 3,000원. 그저 그래 보통 그저 한 5,000원, 한 8,000원. 많이 벌면 한 8,000원 벌었죠. 많이 벌던 날이 3,000원. 떡 팔아 모은 그 쌈짓돈으로 아들, 딸 장가 시집 보냈던 우리네 어머니. 함지에 가득 싣고 나갔던 떡을 다 팔고 돌아올 때면 굽이굽이 고갯길도 고단하지 않았는데 떡이야말로 우리네 끈끈한 삶과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질긴 줄이자 원천이었던 것이다. 명절, 그것도 설처럼 큰 명절을 앞둔 며칠 전이면 제일 먼저 붐비던 곳이 바로 방앗간인데 기계식 방앗간이 나오기 전만 해도 디딜 방앗간은 쌀이며 잡곡이고 오는 안악들로 왁자지껄해지던 곳이었다. 설을 맞은 안악들은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가을에 거둔 햅쌀을 정성껏 찧었는데 우리 이 아들 오늘 좀 국밥 사줘.
방아를 찢는 일부터 명절 음식 준비까지 니일 내일이 따로 없었다. 떡이란 대개 곡식가루를 반죽하여 찌거나 삶아 익힌 음식을 말하는데, 그렇다 보니 어떤 떡을 만들든지 방앗간을 꼭 거쳐가야 했다. 손발을 맞춰 쌀을 찢고 창 한 곡조에 명절의 흥을 돋구던 방앗간. 방앗간은 떡이 지닌 나눔의 미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다 찌은 쌀은 채로 치는데, 채는 떡가루뿐만 아니라 고물이나 떡에 넣을 소를 고르게 쳐낼 때 쓰던 도구로 떡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것 중 하나다. 도구를 만들었어. 이때 무슨 소리나? 나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은 양을 찌을 수 없는 방아로 한 집에서 쓰일 떡가루를 찌을 참이면 반나절이 좋게 걸리곤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무슨 뭐 옷도 그런 걸 사입지만, 아이고 맨날 보리방아를 여기다 찌가지고 세상에 하루 세 끼 한때 먹고는 또 찌고 한때 먹고는 또 찌고 시사에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지 뭐. 우리 돌이야 무슨. 아이고. 보리밥으로 세 끼를 연명하던 때에 명절이면 귀하고 귀한 쌀로 떡을 만들어 먹었으니 그 소중함을 어찌다 말로 할 수 있을까. 들어. 쌀 한 톨도 그 쌀을 내리찌은 방아질 한 번에도, 그리고 고르게 쳐내리던 체질까지 어느 것 하나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한 해를 시작하는 설이면 만들어 먹던 흰떡. 거기에 들어가는 정성이나 정갈한 몸가짐은 여느 때보다 더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이고. 우리 민족에게 떡은 특별한 별식이었다. 그래서 밥 위에 떡이라고 충분한데도 더 얹어주어 그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것을 그렇게 불렀는데, 밥보다 귀하고 맛난 음식이 떡이었던 것이다. 설날 먹던 흰 가래떡은 조리법으로 떡을 분류할 때 치는 떡에 들어간다. 치는 떡은 곡물가루를 시루에 찐 다음 절구나 안반에 쳐서 만든 것을 말하는데, 그 과정에서도 찌기 전 반죽하는 것에 따라 고수레떡과 시루떡으로 나뉜다. 고수레떡은 쌀가루를 찌기 전에 뜨거운 물에 익반죽하는 것을 말하고, 시루떡은 쌀가루를 반죽하지 않고 찌는 떡을 말한다. 고수레떡에서 고수레란 쌀가루를 반죽할 때 끓는 물을 가루에 훌훌 뿌려 물기가 고루 섞이게 하는 일을 뜻한다. 가래떡은 이렇게 고수레하여 찐 떡을 쳐서 만든 것이다. 이 흰떡을 만들 때도 쌀가루에, 맵쌀가루에 이렇게 뜨거운 물입니다. 그렇게 끓는 물을 후루루 뿌리면은 그게 약간 그 습기도 주면서 약간의 그 가열 저게 있겠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전분이 약간의 호화라고 이렇게 뭐 이러면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후를 뿌려서 그걸 슬쩍슬쩍 이렇게 쥐는 게 아니라 슬쩍슬쩍 이렇게 뭉쳐서 이걸 쪄서 그렇게 해서 쳐야지 그게 흰떡이 쌀 가루가 아주 충분하게 익습니다. 전분의 호화작용을 이용하여 떡을 차질게 만들었는데, 먹거리 하나에도 과학적인 지혜를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 떡을 찌기 전에는 시루 밑을 물에 적셔 떡가루를 안 치게 된다. 고물이 들어가는 떡일 경우에는 고물을 먼저 부리고 쌀가루를 얹은 후 켜켜로 안 치는데, 맵쌀은 떡켜를 얇게 해야만 떡이 제맛을 낸다. 떡 고유의 멋과 맛을 내기 위해 들어가는 지혜나 정성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시루에 솥을 얹고 찔 때 김이 새지 않도록 시루와 솥 사이에 쌀무걸이나 밀가루를 반죽해 넣는데 먹어도 배고팠던 시절 명절쯤이면 시루번 얻어먹으려는 동네 꼬마들로 시루 근처가 들썩거렸다. 잘 타는데 이제 덮어도 되겠다. 이제 덮어도 되겠다. 이제 덮어. 이제 이렇게 덮어? 응. 덮지 말고. 찌는 떡은 밑에서 올라오는 김으로 익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배보자기 같은 것을 이용했다. 이 배보자기를 이렇게 덮으면 저 위에서 나는 이 김이 있잖아. 김이 떡으로 이렇게 김이 내려 세면 뚜껑 그냥 덮어놓으면 새서 안 돼. 떡이 녹아서. 그러니까 이 배보자기에 이 김이 그냥 톡딱 밴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배보자기를 덮고 뚜껑을 덮어야 돼. 그래서 이 뚜껑은 이렇게 나무 뚜껑을 밑이 덜면 이게 그냥 물이 지렸다 새면 안 되거든.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잖아. 이렇게 해서 찌면 이 떡이 참 맛있게 쪄진다고. 떡을 찔 때에는 김을 잘 올리기 위해 화력을 유지하는 것과 뜸을 알맞게 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무엇보다 숨쉬는 온기의 일종인 시루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루는 떡이 삼국시대 이전에 이미 만들어졌음을 추측해내는 중요한 근거이며 농경생활의 시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시루는 질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이 대부분인데 이는 올라오는 습기를 시루가 빨아들여 서서히 열과 함께 전달되기 때문에 떡을 찌는 데 있어 안성맞춤이다. 시루에 찌는 흰떡의 경우 뜸을 너무 오래 들이면 색이 누렇게 변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특히 시간 조절을 잘해야 한다. 오랜 세월 대를 이어온 우리네 지혜가 떡 만드는 과정 하나하나에 스미지 않은 것이 없다. 잘 쪄진 떡을 이제 안반이나 맷돌에 올려 치게 되는데 익반죽한 고수레 떡의 경우 치는 과정을 거치면 그야말로 쫄깃쫄깃한 떡이 되는 것이다. 떡은 단지 집 식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천지신명과 조상, 이웃, 친지, 친척 간에 나누어 먹던 음식이다. 뭐 이러노? 꼬부지 빠졌네? 복잡. 어짜. 함께 만들어 함께 나누며 소홀했던 정을 전했던 떡. 떡은 우리 민족 고유의 따스한 온기가 그대로 스며 있는 먹거리이다. 그리고 슬플 때나 기쁠 때 떡을 만들어 그 마음을 담았던 것이다. 내가 뭔 그렇게 떡을 만들어 먹음으로써 농사일로 집안 살림으로 고단했던 마음을 위로받았다. 시집올 때 얘기며 네 집 아들 장가간 얘기 도란도란 나눌 세면 어느새 떡이 먹음직스럽게 처졌는데 설날 먹던 가래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적당한 크기로 떼내어 둥글려야 한다. 설날의 음식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느 지방에서나 으뜸 가는 음식이 바로 흰떡국이었다. 흰떡국에 들어가는 가래떡은 둥글게 썰어 육수에 넣어 끓였는데 동그랗게 만들었던 이유는 엽전 모양을 본떠 불을 기원했던 것이라는 설이 있다. 떡국을 먹어야만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더 먹는다고 여겨온 우리에게 그 떡국에 넣는 가래떡이야말로 신성한 것이 아닐 수 없었던 것이다. 왔대. 작은 엄마 왔대.
그리고 한 해가 시작하는 명절, 설에 관한 다양한 기록에서 흰떡으로 만들어 먹던 떡국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동국 세시기에 의하면 원일에는 맵쌀가루를 찌고 나무자루가 달린 떡매로 쳐서 찌은 다음 손으로 둥글리어 기다랗게 느려 만든 것을 가래떡이라 하고, 이것을 얄팍하게 돔같이 썰어 장국에 넣고 끓인 다음 후춧가루를 친 것을 떡국이라 하며, 떡국이 차례상이나 손님상에 쓰이므로 세찬에 없어서는 안 될 음식이라고 나와 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설에 흰떡을 만들어 먹은 것일까? 그 흰떡을 먹는 거는 그 만물의 부활을 기원하는 염원이 담긴 떡인데, 그게 왜 꼭 하얀색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은 그 흰색은 신성스러운 색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본래 태양을 숭배하는 원시 종교적인 그 종교관이 있는데, 그 하얀색은 태양의 광명을 상징하는 그러한 색깔로서 그 태양의 광명을 상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예로부터 흰색을 신성하게 여겨왔던 우리 민족의 신앙이 설날 먹던 떡에도 빠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래떡이다. 또한 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떡의 멋스러움을 살리고 떡마다 기원을 담는 역할을 한 떡살이다. 떡살은 흰떡 등을 눌러 모양과 무늬를 찍어내는 판을 말하는데, 그 무늬 하나하나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 백일에는 기쁨을 의미하는 물고기나 파초를 넣었고, 결혼떡에는 원앙이나 꽃 위를 나는 나비를 넣어 백년 해로나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기를 기원했다. 회갑에는 장수를 의미하는 잉어나 거북이 등의 무늬를 새겨 넣었다. 좋은 일, 굳은 일, 돌, 회갑 등 떡의 용도에 따라 떡살 무늬로 축원을 빌었던 것이다. 또한 떡살의 무늬는 가문에 따라 정해져 있었는데, 이로써 한 집안만의 고유한 상징성을 갖기도 했다. 생활의 소소한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함축시켜 치장하기를 즐겨하던 우리 민족. 떡살에는 먹는 하나에도 아름다움을 가미하여 보는 즐거움으로 구미를 돋군 지혜가 담겨 있다. 우리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무 치장 없는 밋밋한 보통의 떡보다는 떡살로 문양을 내고 정성을 얹은 떡이 훨씬 먹음직스럽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문양에서 손끝에 정성이 묻어났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면 어머니가 광 속 깊숙한 곳에서 꺼내 먼지를 털던 떡살. 거기에서 고운 색깔의 떡이 나올 때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뛰곤 했는데, 밋밋한 흰떡에 모양과 무늬를 새긴 것으로 음식 하나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려 했던 정성이라 할 수 있다. 떡살은 대부분 단단한 나무인 참나무, 감나무, 박달나무 등으로 만들었는데, 나무로 만든 것 외에도 삭이나 생철로 만든 것도 있다.
떡살의 모양새는 각양각색으로 장구처럼 생긴 것도 있고 방망이꼴, 사목꼴처럼 손잡이가 좌우에 달려있는 것도 있다. 특히 떡살은 떡이 있어 다양한 기원을 담는 매개체로 때마다 먹는 사람마다 그리고 하물며 받는 사람에 따라서도 그 문양 하나하나를 다르게 했다. 떡살을 만드는 장인들 역시 그런 모든 사람들의 염원을 다양한 의미와 떡살 속에 정성껏 새긴 것이다. 떡살만큼 떡의 종류도 다양한데 떡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잡과편처럼 곡물가루를 반죽한 뒤 끓는 물에 삶아 건져 고무를 입힌 삶은 떡이 있는가 하면 가장 전통적인 방법으로 곡물가루를 시루에 넣어 김을 올려 쪄는 찌는 떡이 있었는데 이것도 안 치는 방법에 따라 설기떡과 켜는 떡으로 나뉘었다.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먹거리 떡. 떡은 은은하고 소박한 찌는 떡에서 다채로운 맛을 즐길 수 있는 빚는 떡, 쫄깃한 맛이 별미인 치는 떡, 자연의 먹과 맛을 고스란히 살린 지지는 떡까지 하나하나가 고유의 멋과 맛을 가지고 있다. 음력 정월 초하루 설. 농경의례와 민간신앙을 배경으로 한 민족 최대의 명절. 새해를 시작하며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하고 1년의 복을 빌었는데 한 해의 시작에서 떡은 빠질 수 없는 중요한 먹거리이다. 농경의례와 민간신앙을 중시했던 우리 민족에게 쌀과 밥 그리고 떡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의 곁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해왔는데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입맛이 변해도 우리 민족의 영원한 먹거리 떡의 멋과 맛은 다시 수천 년을 이어질 것이다.